네, 뉴스 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 뇌물수수 혐의로 18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대개는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입니다. 2017년 10월경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 검찰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네. 관련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라든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네. 향응의 내용이 처음에 당초에는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논현동에 있었던 오피스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차 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신 내준 것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재수 씨가 썼다라고 하는 책을 관련 10개 업체에게 구매토록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말이 구매지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관련 유관 업체에게 책을 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강매를 했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은 해당 지금 검찰에서는 해당 질환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2017년 10월에 도대체 청와대에서 감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이러한 어떤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를 지금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부시장 신분이었다가 그 검찰 조사를 받는 중간에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당일날 이제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예. 직권 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사의 표명은 10월 31일 날 이제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래됐죠. 네, 그럼 이제 일반 그 공무원의 그 비추어 봐서는 이를테면 검찰의 기소의 또는 수사의 그 대상이 그 되게 되면 사실은 인사위원회보다는 징계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직권 면직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 이를테면 네.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도 손해를 본다든가 네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혀 아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말씀처럼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여전히 공직자 신분이었다가 예. 17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소위 그 직권 면직이 됐다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조금 많은 부산시에서 배려 아닌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네. 곱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재수 씨의 개인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가 이게 덮어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사의 관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재수 씨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이고요. 사실 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네. 올해 2월경, 그러니까 8개월 전에 김태우 전 감찰 반원이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찰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유재수 씨를 2017년 10월경에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정당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윗선에서 감찰이 중단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이 비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폭로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감찰과 관련된 부분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파악이 되었는데 왜 감찰이 중단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게 중단된 것이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감찰 보고서가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텐데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유재수 씨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함과 동시에 네. 또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한 이 청와대의 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파악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예. 자, 지금 일단 유 전 부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찰을 무마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얘기에서 네. 사실은 그 모순점과 일정한 이슈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째는 그 비위 첩보에 관한 신빙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사실 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다 똑같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있어서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의 무능력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민정수석보다 높은 일정한 힘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덮은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한 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프라이버시와 이제 관련된 그 문제도 사실은 그 고위공직자에 있어서는 그 프라이버시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부적절한 일정한 프라이버시라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그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적인 감찰의 대상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선에서 멈췄다고 하는 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그 등장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어쨌든 그 민정비서실 밑에서 이와 같은 업무 처리는 사실 반부패 그 비서관의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통지를 했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역시 그 청와대의 실사와 관련된 일 때문에 정식 루트보다는 약간 다른 루트로 이와 같은 연락이 간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 대목이고 네. 이 사실 전체로 이제 요약하게 되면 분명히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의사결정도 했다. 그러면 민정수석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정수석보다 높은 선에서 일정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준 것인지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지금 그 검찰이 일정한 수사의 기초가 마련된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화면은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2018년 작년도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조국 민정수석의 그 해명으로는 감찰실에 접수가 된 제보가 근거가 미약했다. 그래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이제 한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비위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 감찰을 중단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꼭 그렇게 추정하기만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결론만 놓고 보면 왜 검찰을 통해서는 이런 수사 비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못했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계좌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계좌 내역 정보 등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실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어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첫 번째는 감찰 보고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감찰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그냥 누가 투사 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빙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재수 씨를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고 세 차례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석연치 않는 해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감찰 중단에 대한 어떤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찰 보고서 내용이 그냥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당한 감찰 중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이유로 왜 그리고 감찰 보고서의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감찰 중단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청와대에서 감찰이 중단된 시점이 유재수 당시
부산시 부시장 그때는 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이었죠.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한 그것을 증빙 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잠적한 이후에 감찰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러면 감찰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윗선으로 보고된 상황에서 이게 중단되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아요. 네, 이제 사실 확인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잠적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있었는데 재직 중에 있었던 직원이 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보도 내용이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민정수석실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비위 혐의와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감찰과 관련되어서 금융위원회라든가 각 공공기관의 감찰 본원이 보통 2명씩 이렇게 파견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라든가 해당 그 공공기관과 이 일을 하는 여러 업체들의 여러 가지 투서나 비위 사실 첩보를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감찰 반원이 해당 비위 사실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1차적 조사를 거쳐서 감찰 보고서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어떤 거친 조사라든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라인에 있는 이인걸 특검 단장이라든지 이 반부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그 보고 라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지금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를테면 윗선에서 이것을 멈추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신빙성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실무 차원에서는 이른바 그 대어를 낚았다고 하는 표현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윗선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당히 불만과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감찰 반원들의 그 진술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 비위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국회의 이른바 전문위원으로부터 승진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상황, 또 예. 그 부시장으로 부시장으로, 네, 예. 영전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또 보도에 의하면 그 여당과 청와대에서 일정한 그 부탁 아닌 부탁, 영향력 아닌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 이 차원이 아니고 왜 비위 혐의자가 징계는 고사하고 더 득을 보는 이것의 그 뒷배는 누구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만약에 정부 여당이 관여됐다고 한다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또 다른 청와대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의 결과와 향배가 사실은 조국 일가의 개인 비리보다는 오히려 더 큰 여파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재수 씨의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청와대 특감반에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앞서 저희가 본 싱크 인터뷰 내용을 국청문회 과정에서 봤듯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시의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실은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진술이나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의 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아마 검찰로서도 납득을 하고 또 검찰 수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이라든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